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알려드리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폐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부동산 폐업 건수가 지난달 대비해서 70%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역세권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안 된다는 지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가 없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지금은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입니다. 현재 부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비밀 없이 그대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그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중개를 몇 건 하긴 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5월은 금매가 주로 거래가 됐습니다. 집을 금매로 팔았던 사람들은 주로 잔금을 맞추기 위해서 금매로 팔았던 게 많습니다. 즉 분양받은 집으로 들어가야 해서 또는 아파트를 샀는데 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집을 금매로 판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금매를 샀던 사람들은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집값이 제자리로 되찾을 거란 생각을 하고 산 겁니다. 어찌되었건 누구 말이 맞건 이해관계가 서로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6월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꽤 큽니다. 먼저 다주택자들은 생각은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다주택자분들 고객으로 많이 있는데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 전혀 급하지가 않습니다. 집을 팔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냥 월세 받고 살지 아니면 나중에 아들 장가갈 때 주지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부모는 집을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 집을 못 팔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긴 틀렸으니까 그냥 엄마 집 물려받으면 되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상담한 경우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주택자들은 지금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다입니다. 집을 살려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있으면 집값이 더 떨어지겠지. 그때 사자. 지금은 시세만 알아보자. 또 집을 팔려고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집이 원래는 15억까지 거래된 건데 그걸 13억에 사고 싶다고? 내가 2억을 손해볼 수는 없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1월에서 5월까지는 그래도 이 생각의 차이가 한 15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1억 정도 차이가 났다면 6월 이후 지금은 2억에서 3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체감이 됩니다. 지금은 팔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의 둘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부동산이 중간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정도입니다. 제가 주로 거래하는 아파트의 가격대는 10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10억에 나온 집은 8억 정도에 살려고 대기하는 거고 15억에 나온 집은 12억 정도에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10억 집이 8억이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살까요? 아마 8억에 살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은 안 살 겁니다. 7억이 되길 기다릴 겁니다. 그럼 7억이 되면 살까? 6억이 되면 살려고 다시 마음을 바꿀 겁니다. 그럼 집을 언제 살까? 제 경험으로 보면 언론이 부채질을 하면 그때 집을 사게 됩니다. 집값이 한참 오를 때는 각종 언론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집 안 사면 평생 거지꼴로 살 것처럼 하니까 영끌족 분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의 기사 논조를 보면 지금 집을 사면 망할 것처럼 다 얘기합니다. 언젠가 언론이 다시 집값을 부채질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누군가가 아파트를 사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집값의 상승과 맞물리는 어느 집단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그리고 100% 제 뇌피셜입니다. 그 집단에는 정치인, 언론, 기업인 등등 사회 지도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집단이 이제 집값 좀 띄워서 재미 좀 볼까
하는 순간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순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부동산 하락세 이제 멈추나, 꿈틀대는 아파트 가격, 금리 인하 시작, 부동산으로 눈 돌리는 2030, 서울 아파트 신고가 속출. 언론이 부채질하는 시기가 언제 올지 그 사람들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를 중개하다 보면 집주인들의 갑질이 엄청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갑질과 잘난 체,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까지, 이런 분들은 물론 소수입니다. 그 소수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집주인들의 전체적인 평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 없고 돈만 생각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런 소수의 복덕방들 때문에 공인중개사들 전체가 욕을 먹는 것처럼 소수의 집주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자본은 한 1억 정도 있었고 운 좋게 5억짜리 집을 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4억이 대출입니다. 예전에는 1억만 있어도 5억 집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갑자기 팍 올라서 최고가 12억까지 막 이렇게 찍고 하는 경우입니다. 1억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10억대 부자가 되었다고 본인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못 해본 갑질을 여기저기 하기도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급매 아파트 나오면 부동산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찾아와서 기분 나쁘게 살살 비꼬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화를 내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당했습니다. 빙빙 돌려서 말하지만 결론은 네가 뭔데 우리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냐, 여기서 거래하지 말라고 내가 아파트에 다 소문 내겠다, 그러니까 너 알아서 잘 해라,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아파트 가격을 싸게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메모를 내놓은 분이 있으니까 제가 집을 내놓은 건데,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에 안 올리는 금매가 몇 개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아파트들인데도 광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주인들 중에 갑자기 저랑 친한 척하면서 꼬랑지 내리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자기 집 좀 팔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격도 시세보다 낮게 팔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광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집을 싸게 파는 거 아파트 주민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겉으로는 뭐 우리 아파트 가격 더 오를 거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뒤로는 자기부터 먼저 집을 팔려고 하는 꼼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요즘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집주인은 부모인데 그 자식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다 보니까 부모 재산이 결국 내 거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그 자식들의 재산은 분명 별개인데 마치 부모의 집이 미래의 내 집인 양 좌지우지합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옛말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런 경우 그냥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또 많이 합니다. 부모들이. 제가 상담한 사례에도 홀어머님은 서울의 아파트를 빨리 팔고 친구들이 있는 경기도권으로 이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내놓은 걸 안 딸이 뒤늦게 와서 안 팔겠다고 매물을 거뒀습니다. 이 딸은 당연히 홀어머니 모시고 안 삽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관여하는 자식들이 늘었는데 제발 효도도 그만큼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동산 현장의 소식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